자신의 소득으로 재산을 모으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차고 앞에 무슨 차를 세워뒀든 어떤 복장으로 출근하든 소셜미디어에 무엇을 포스팅하든 무관심한 행동을 일관되게 보인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잉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회색 면티만 입기로 유명하죠. 자산이 140조가 넘는데 왜 똑같은 티만 입을까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을 휘감고 다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물론 저 평범해 보이는 회색 면티도 명품이기는 합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브루넬로 쿠치넬리 제품이에요. 마크 저커버그는 이 티를 맞춤 제작했어요. 장당 300달러, 약 40만 원쯤 합니다. 면티치고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요. 그래도 마크 저커버그의 재산에 비하면 한없이 수수한 패션이에요. 마크 저커버그의 옷장 안에 회색과 진회색 면티만 10장도 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할 때는 삼선 슬리퍼, 평소 외출할 때는 편한 운동화, 겉모습에는 좀처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마크 저커버그는 왜 똑같은 회색 티만 입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고 일에만 집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 같은 사소한 의사결정에조차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죠. 겨우 옷 하나에 너무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 뇌는 하루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충동 조절 능력과 판단력이 떨어져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주의력과 집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자신의 일과 사업, 투자에 더 집중하기 위해 그 이외의 것은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도 쇼핑에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는 이유죠. 화려한 명품과 호화로운 여행,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부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깨부수는 책이 있습니다.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 저자 스탠리 박사는 20년 동안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해 갖는 착각을 일러주고 부를 쌓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줬죠. 가장 힘주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부자인 척 하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이 곧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소득이 높으면 재산이 많다고 여기죠. 소득과 재산은 연관은 있지만 서로 달라요. 재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차액, 소득은 소득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소득 명세서상 부자라 할 만큼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2021년 기준 억대 연봉 근로자가 112만 3천 명이에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도 18%나 증가했고 금융소득만 2천만 원을 초과해 신고한 사람도 17만 9천 명이나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다 몇십억 자산가, 부자일까요? KB금융에서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자는 42만 4천 명이에요. 각종 미디어에는 10억 정도는 부자도 아니라 하지만 실제 재산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이 1%도 채 되지 않아요. 높은 소득을 올린 사람이 증가한 데 비해 실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소득이 높은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백만장자의 재산은 이런 모습이에요. 집값은 순재산의 20% 이하, 부채는 순재산의 5% 미만, 연간 소득세는 순재산의 2% 정도, 연간 소득 총액이 순재산의 8.2%. 백만장자들의 집이 재산보다 낮은 수준이고 빚이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를 쌓는 걸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집과 동네 환경이에요. 잘 사는 동네에 비싼 집에서 살고 있다면 이웃 사람들처럼 소비하게 되죠. 더 좋은 차, 더 최신의 물건, 더 좋은 교육.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돈을 쓰게 되니까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이제 소득이 높아졌으니 부자 동네에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산을 모으기 힘든 동네는 피했죠. 소득은 오늘 집으로 가져오는 돈이지만 재산은 내일, 그리고 다음날, 그 다음날 갖게 되는 거예요. 소득을 재산으로 바꾸는 데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백만장자들 91%가 절제력 발휘를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손꼽았어요. 자신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하는 줄 알고 돈을 남기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산에 맞춰 사는 게 절제죠. 아시다시피 절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은 소비를 부추기는 미디어가 사방에 널린 데다 남들이 뭘 먹고 뭘 사고 어디에 놀러 가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이에요. 재산을 모을 수 없는 핑계는 너무나 많아요. 그중 하나가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는 상속되는 것이다. 결국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요. 빈부격차, 부의 불평등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계층 이동은 이루어져요. 미국의 경우 백만장자 80%가량이 물려받은 재산 없이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자녀 대부분이 부모의 성공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역경이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역경을 활용할 줄 알아요. 불이익이나 좌절, 편견, 불운을 어떻게 기회로 삼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시간을 빼앗는 것들은 자꾸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내 삶을 통제하고 소비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면 자신감이 차오를 거예요. 회색 면티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다녀도 전혀 거리낌 없을 만큼이요. 여러분이 부를 쌓아가는 여정에 기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